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의 뒷이야기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 팀장 시간입니다. 자, 성룡이 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이 3년 전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이 부부와 외아들 이렇게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모두 앞서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생명보험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을 두고 이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진 황당한 횡령 사건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예, 화재로 일가족이 모두 숨진 것만 해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쩌다가 이 사망보험금을 두고 횡령 사건까지 벌어진 건가요? 네,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이 A씨 가족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A씨와 A씨의 부인, 이들의 외아들까지 3명이 잇따라 모두 숨졌습니다. A씨 부부는 이 각각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이 사고로 A씨 앞으로 5억 3천여만 원, 또 A씨 부인 앞으로 3천여만 원의 이 사망보험금이 책정이 됐습니다. 네. 원래 부부 중 한 명이 숨지면 이 상속 순위에 따라서 이 배우자와 직계 비속인 자녀가 이 보험금을 받게 돼 있었는데요. 이 화재로 부인이 먼저 숨지고 그 뒤에 남편이 이렇게 숨지면서 이들 부부의 사망보험금은 외아들에게 상속권이 모두 넘어갔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외아들마저 끝내 숨지면서 이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인 이 조부모와 외조부모, 즉 숨진 A씨의 부모와 A씨 부인의 부모인 이 사돈 부부 4명이 이 공동 상속인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금 지급 절차를 잘 알고 있었던 A씨 어머니인 50대 B씨, 함께 보험금을 나눠 가져야 할 사돈 부부를 속이고 보험금을 가로채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의 목숨값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범행을 결심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속인 겁니까? 네, 이 B씨 부부는 이 사고 한 달쯤 뒤 한 카페에서 사돈 부부를 만났습니다. 자식들의 채무 문제를 비롯한 재산 처리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B씨는 이 사망보험금이 5억 원이 넘는 큰 돈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이 며느리 앞으로 나온 3천여만 원을 이 친부모인 사돈에게 모두 드리겠다며 이 선심을 쓰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대표로 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해달라고 요구해서 이 실제로 즉석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날 B씨는 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해서 이 모두 5억 6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절반인 2억 8천여만 원을 사돈 측과 나눠야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3천만 원만 사돈 측에 지급했습니다. 예, 사돈 측에서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던 건가요? 네, 이 사고 한 달 뒤에 양가 부모가 만나서 이 사망보험금 수령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당시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돼 경황이 없던 터라 이 사돈 부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험금 3천만 원을 B씨에게서 받았을 때 이 손자가 상속받게 돼 있던 다른 보험이 더 없었느냐고 물었는데요. B씨는 다른 보험은 없고 이 상속된 건 3천만 원이 전부라면서 이 재차 사돈 부부를 속였습니다. 네. 그리고 B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며칠 뒤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대부분 써버렸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돈 측은 B씨를 고소했고 결국 횡령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네, B씨는 이 법정에서 사돈 부부와 만난 자리에서 아들의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공소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에 보험사 지점장과 전화통화로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이 사망보험금 지급 동의서에 이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돈 측도 이런 사실을 알고 동의한 것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 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B씨가 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돈 측이 통화 내용을 듣고 추가 사망보험금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여기에 이 보험금 지급 동의서에 이 피보험자란, 즉 보험 가입한 사람 이름을 적는 칸이 비어 있었는데 이 역시 B씨가 제대로 사망보험금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또 설령 이 B씨 주장처럼 사돈 측이 추가 사망보험금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정확한 보험금 액수를 몰랐기 때문에 진정한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유죄로 판단해서 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B씨가 항소를 했나요? 네, B씨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서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아들의 보험금을 B 씨가 대부분 부담한 점, 며느리 사망보험금 3천여만 원을 사돈 측에 지급한 점, B 씨 역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서 최근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아직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가족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벌어진 이번 횡령 사건,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겠지만 돈이 우선시되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룡희 팀장 수고했습니다.